자, 우리가 이제 건축가 학생인데 사실은 건축가가 주로 이제 공과대학에 속해 있죠.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건축대학에도 속해 있고요. 자, 건축대학이든 공과대학이든 사실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는 이제 공학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건축법은 이 기술이나 공학적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인문 쪽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다른 어떤 공과대학의 다른 과들하고 다르게 건축가는 건축법에 대해서 과목도 있고, 자,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건축 그 어떤 설계나 어떤 건축 계획을 배울 때는 이 건축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들을 안 쓰죠. 자, 왜? 우리가 물론 이제 건축법을 과목에 있어서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거나 디자인할 때 적용은 안 하죠. 뭐 굳이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제약되는 폭이 많아지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졸업하고 실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건축법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어떤 이유에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주어진 부지에 대지라고 하셔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 자, 이 땅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건축 계획이나 건축 디자인을 하게 돼서 여기 이제 마음껏 건물을 안 치고 모양도 예쁘게 하고 설계를 하죠. 자, 마음껏 할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는 법의 제약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물을 디자인을 잘하고 모양이 예쁘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획기적인 그러한 디자인을 할지언정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즉 법에 맞지가 않는다면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거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고 관청에 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디자인을 잘할지언정 어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어떤 건축주가 땅을 들고 와서 내 땅에 건물을 지어달라, 아니면 뭐 공공건축물이다 그러면은 이제 관에서 어떤 부지가 주어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법규 검토를 먼저 하죠. 그래서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건축에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을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제약을 정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 안의 공기 여기까지는 건물을 요선 밖으로는 지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까지는 10층이 가능하지만 이 앞부분은 9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법규 체크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러한 제약 조건을 부지 안에 어떤 표시를 보통은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안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적용을 해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마음껏 디자인을 한다는 거는 이 법규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공과대학 내에서의 다른 과에서의 어떤 법규적인 사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건축과에서는 이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게, 그리고 건축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학생 신분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지금은 여겨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실무, 어떤 설계사무소를 다닌다든지 건설 회사를 다닌다든지, 어쨌든 졸업하고 나서는 이런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뭐 주차장법, 그 다음에 뭐 국계법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피부에 와 닿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건축법 을 배워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도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